특별한 이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강의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무대장님 오늘 선정해 주신 이슈가 무엇인지 강의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라던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저도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택 규제들이 계속 지금 뭐 8.2 정책이나 9.13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위축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반사 이익이 이쪽으로 미치고 있죠,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서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바로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공장을 아파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네, 다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택이 아니죠.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고요.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받는 뭐 종부세 그런 중과 이런 것들 없죠.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나는 회사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내가 분양받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꼭 기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산업단지 내에는 이 임대 목적의 투자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밖에, 산업단지 외에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금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사실은 뭐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뭐 돈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부자들보다야 뭐 투자금 적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보시면은 계약금 10%만 내시면은 계약금 10% 초기 부담도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서 중도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하나도 없죠.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다 환급이 되니까요. 10%를 내시고 그 10%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으시고 중도, 준공 전까지도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많아지겠죠. 뭐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도 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잔금 대출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사실 내 투자금은 한 2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보증금까지 받게 되면은 약 한 15% 정도, 분양가의 한 1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처음에 10% 되고 나중에는 뭐 잔금 혹시 뭐 임차인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자금 부담이 크지 않겠죠. 제가 좀 전에 80% 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70%는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 정책금융공사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뭐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명목으로 70% 대출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이런 분들이나 뭐 기존 대출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80% 정도까지 대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 최근에 뭐 80% 분양됐던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진짜 80% 되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동탄 금강 IT타워나 더 퍼스트타워, 에이펙,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분양하면서 대출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것들인데요. 80%까지 대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투자할 때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투자금이 몰리겠죠. 자, 제가 한번 그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전매 제한이 없다. 지금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특히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있죠. 제 뭐 지인들도 이렇게 오피스텔 지금 다시 이렇게 매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면은 이렇게 프리미엄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이렇게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형성도 되게 쉽고, 이게 프리미엄 형성이 왜 가능한지 한번 제가 구조를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내가 투자자로 이걸 분양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입주하는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법인들이겠죠.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들이 여기 들어올 때 준공전 상태로 매입해야지만 이렇게 법인세나 재산세, 이런 뭐 취득세, 이런 것들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한테 웃돈을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렇게 투자자를 분양받은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을 꽤 많이 주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수원에도 뭐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3천에서 한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수원도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성수동에 SK브이오는 직접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은 평당, 그것도 분양평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붙어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렇게 뭐 대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피가 잘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꾸준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실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택 규제와는 무관하고 그리고 경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약 성수동이 분양가가 한 60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1,400에서 지금 1,500까지도, 그리고 영등포에서 그 선유도역에서 나오자마자 뭐 도보로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그런 곳도 지금 1,300대, 1,400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지상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 구로, 성수동 다 올랐고, 게다가 이제 성수동은 뭐 2011년에 600대에서 지금 1,400대까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문정동을 말씀드리면요. 뭐 현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대명밸리온, 그리고 M스테이트, 테라타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2014년에 800 정도에서 분양가가요. 800 정도에서 2018년은 1200대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규제하는 뭐 주택의 이렇게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죠. 이렇게 꾸준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시세 차익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부담도 완화된다. 뭐 주택은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규정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뭐 양도세 중과 이렇게 받아서 최대 세율이 뭐 60%까지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산은 당연히, 죄송해요. 지식산업센터의 줄임말을 지산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정이 없죠. 주택 투자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이쪽으로만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집은 뭐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기 때문에 뭐 5년 계약도 장기간도 이렇게 많이 해서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임대의 장점 다시 한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의 제조동 같은 거는 특히나 뭐 10년 이상씩 그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인테리어를 임차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시설비를 그렇게 투자해 놓고 사실 쉽게 나가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뭐 이렇게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차료를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거 왜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여기 임차인에 들어온 기업 입장에서 그 임대인한테 주는 비용을 내 사업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집처럼 임대료가 이렇게 밀릴 일은 좀 그런 위험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임대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실 리스크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단언컨대 가장 공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또한 그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분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요. 안정적으로 임대료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부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상가나 편의시설 그리고 그 기업의 뭐 직원들이죠. 이렇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산업, 업무, 주거 이렇게 상업이 복합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설계 변화는 전용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또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공용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공간 또한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180에서 200%. 그러니까 주차가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너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전에 세무사 사무실 할 때 청담동 쪽에 그 건물을 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게 바로 주차였거든요. 지금 이 주차가 180%에서 200% 정도 된다. 이거 굉장히 여기 지산에 입주하려는 그 기업의 CEO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단위호실도 소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도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크게 변한 게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금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부터 투자자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분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 실입주 기업들이 한 70%, 80%를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좀 역전이 됐죠. 투자자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한 20%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고요. 나중에 뭐 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은 한 3년 뒤가 되면 그때 그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요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디에 투자할지 여러분들 이제 고민되시죠? 그러면 지산이 좋은 거는 알겠어. 내가 돈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투자금도 조금 들고 대출도 많이 되니까 좋은 건 알겠어. 가격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업의 오너들이 결국에는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대형화되어 있고 이 브랜드가 있는 거를 일단 먼저 보더라고요. CEO들이. 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딱 알만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저희 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성수동 SK 부연을 매입하려던 이유가 정말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성수동 일대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 거기가 제일 눈에 딱 띌 정도로 참 대형화돼 있고 굉장히 당연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실제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CEO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형화돼 있고 브랜드가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아마존이나 야후 같은 이런 미국의 뭐 유명 기업들을 보면은 내가 일만 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도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좋죠.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놀기도 좋고 이렇게 쉬기도 좋은 이런 곳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 직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업시설 또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뭐 투자인데 가격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인데 교통 또한 중요하죠. 이 차량 이동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CEO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